충남 보령의 작은 어촌 마을. 파도 소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곳에서 각정숙 할머니는 76년의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흔적이 주름진 손등과 갈라진 손바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벽 어둠을 뚫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거센 파도와 싸우며 그물을 당기고 기린내 가득한 생선을 손질하던 그 시간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어깨가 있었기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평소처럼 바다로 나간 남편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부두에서 밤새 남편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소식뿐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할머니의 반쪽을 가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항구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때로는 다른 배에 일손을 거들며 돈을 벌었습니다. 자식들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 장우석은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곧 내려갈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명절이 되어도 일이 바빠서 애들이 학원이 있어서라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정숙 할머니는 문간에 앉아 먼 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아들이 올까? 손주들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와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밥을 먹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힘들어도 자식들만 잘 되면 그걸로 됐지.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벌써 일주일 전부터 시장을 오가며 장을 보셨습니다. 싱싱한 나물을 골라 다듬고 고사리는 물에 불려 정성스레 손질했습니다. 송편을 빚을 쌀가루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추석 전날 새벽, 할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송편을 빚는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깨와 꿀로 소를 넣고 소리풀 깔아 정성껏 쪘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그고 아들이 좋아하던 간장게장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도 한가득 샀습니다. 올해는 오겠지. 올해만큼은.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기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우석의 전화였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석의 목소리는 어딘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 순간 이미 알았습니다. 또 안 오겠다는 말이구나. 엄마, 이번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겨우 이 말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너느리 윤혜진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쓰리게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 한가득 준비해둔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성껏 빚어놓은 송편, 예쁘게 담아둔 나물들,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지쳐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작은 손주가 전에 가르쳐준 대로 SNS라는 걸 들어가 봤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만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추석 당일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배경이었고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아들 우석과 며느리 혜진, 두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석 휴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쁘다더니 이게 무슨.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라고, 바빠서라고.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오기 싫어서, 아니 귀찮아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혼자서도 견뎌낸 외로움, 늘 자식을 이해하려 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베개 씻을 적셨습니다. 그 긴 밤이 지나고 추석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지만 박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새벽같이 일어나 부지런히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부엌에 쌓인 추석 음식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성껏 빚은 송편은 딱딱하게 굳어갔고 나물들은 시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밥을 차려놓아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숙이 어머니 계세요? 마을 이웃인 이동만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추석에 정숙 할머니네 집이 조용한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들렀습니다. 어머니, 명절에 혼자 계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동만 씨의 따뜻한 위로에도 정숙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식 이야기를 남에게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말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동만 씨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텃밭을 돌보았을 시간인데 그저 방 한구석에 앉아 멍하니 시간만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처음의 분노는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은 어느새 깊은 허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노라도 할 수 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친 게 결국 이런 거였구나.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바다에서 고생하며 번 돈, 남편을 잃고도 홀로 견뎌낸 세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은 늘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밤이 되면 할머니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일기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틈틈이 써온 것이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쓸 마음이 나지 않아 덮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지난 세월의 기록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바다가 거칠었다. 그래도 우석이 학비는 벌었으니 다행이다. 남편 없이 처음 맞는 명절, 아이들 웃는 얼굴 보니 그나마 힘이 난다. 우석이가 서울대학에 붙었다. 내 평생 가장 기쁜 날이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평생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 갈라진 손바닥, 햇볕에 그을린 손등. 이 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지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 냄새가 스며들어왔습니다. 비린내 섞인 그 익숙한 냄새가 할머니의 지난 세월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향 바다가, 이 거친 손이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희생을 받은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추석의 아픔을 겪은 뒤 박정숙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일기장을 들춰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석아, 이번 설날엔 꼭 같이 보내자. 엄마가 부탁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석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꼭 내려갈게요. 설날 아침, 우석의 차가 할머니네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 혜진과 손자 지호, 손녀 소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오랜만에 보는 것이 어색한지 조금 어물쭈물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혜진이 미안한 듯 인사했습니다. 우석도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추웠지? 얼른 들어와. 할머니는 정성스레 차려놓은 설 음식으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떡국, 전, 갈비찜, 각종 나물들, 아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우와 소연이 오랜만에 먹어보는 할머니 손맛에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한동안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우석과 혜진도 할머니가 예전처럼 대해주시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할머니는 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프로젝터였습니다. 얼마 전 마을 회관에서 교육받을 때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웃 동만 씨가 도와주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우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없이 조용히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거실 벽에 화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추석
아들 가족이 해외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날 아들이 했던 전화 통화 내용이 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못 가요. 두 번째 사진. 그 전 설날 스키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역시 그 옆에는 당시의 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 일정이 있어서요. 세 번째, 네 번째, 지난 몇 년간의 명절마다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사진들과 할머니에게 했던 거짓말들이 하나씩 벽에 나타났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자 지호가 먼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녀 소연도 할머니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닥만 응시했습니다. 우석은 입술을 깨물었고 혜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할머니가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사진, 홀로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웃동만 씨가 몰래 찍어준 사진들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다. 힘들어도 괜찮았어.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희는 나를 부담스러워했구나. 명절마다 내려오는 게 귀찮았고 엄마 만나는 것보다 여행이 더 좋았던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우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변명을 듣지 않으려고 거짓말도 듣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아들 가족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호와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우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밥 먹고 가거라. 그리고 조심해서 올라가고. 그 말에는 더 이상의 원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우석의 집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우석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담담했던 표정, 떨리지 않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우석은 다시 보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석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혜진도 함께 내려와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숙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자 지호와 손녀 소연이 먼저 변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할머니 집에 가야 해요. 할머니한테 전화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직접 만든 카드를 들고 할머니를 찾아왔고, 강학이면 보령에서 며칠씩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했지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저축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아껴 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꼭꼭 숨겨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어. 할머니는 마을 이웃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처음에는 모두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해외여행이라니? 하지만 곧 모두의 얼굴에 설렘이 번졌습니다. 좋아요. 평생 한 번쯤은 가봐야죠. 그렇게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동남아의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따뜻한 햇살, 평생 보령 바다만 보고 살았던 할머니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정숙 할머니는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해가 천천히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기분이야.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서운함도 원망도 아닌 평온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보령으로 돌아온 뒤에도 할머니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복지관에서 서예 교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글자를 쓰는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먹물 냄새, 붓끝의 감촉, 하얀 종이 위에 새겨지는 검은 글씨.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정숙 씨, 글씨체가 참 힘이 있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평생 칭찬받아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자주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평생 일터였던 바다가 이제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 갈매기를 바라보는 시간, 바닷바람을 맞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석이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난 잘 지내. 걱정 마라. 너희도 잘 살고. 할머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들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삶은 이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